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학교 약학과 서울대어 교수님, 2호 과학전문 코로나 전문기자입니다. 강양구 TBS 과학재난 팀장, 그리고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망원동 막내 아들께서 최 장군의 와이파이 그리워요. 정말 찐팬이시구나. 주진우 씨가 그 자리를 뺏어갔어요. 제 자리였는데. 아쉬워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얼굴 빨개졌어요 갑자기? 아니에요.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거기 최진봉 교수님도 나와서 요새 활약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출연하셨던. 네.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 들으시다가요, 궁금한 거 문의사항 있고 그러신 분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근래 들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1000명대가 나오고 있죠.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1776명. 교수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선 하나는 4차 유행에서 정점이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요. 하루 확진자가 1896명이었거든요. 그러는데 오늘은 1776명. 그러니까 감소폭이 한 13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는데 이제 수목금토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어제 수요일 날만 하더라도 감소폭이 크지가 않고 오늘은 심지어 어제 수요일에 비해서 53명이나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감소폭도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데다가 슬금슬금 오히려 오르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휴가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 휴가 기간 중에 감염 확산이 일어난 것은 본격적으로 아직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만일에 본격적으로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4차 유행인 지난주 수요일 정점인 1896명을 찍고 이걸 돌파하고 2000명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000명대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아주 중요한 게 위중증 환자가 하루 만에 40명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당한 경험이 쌓인 상황에서 이렇게 40명이 한꺼번에 나온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백신에 대해서 마스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많고 그러는데도 지금 보세요. 위중증 환자 40명이나 나왔잖아요. 이 관리가 안 되면은 사망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코로나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도 경각심이 극도로 이완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쁘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는 아직도 백신 접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하다. 이 인식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고령층의 백신 접종이 꽤 이루어졌는데도 위중증 환자가 하루 만에 40명이 나왔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중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그분들 중에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혈압, 예를 들면은 뭐 당뇨. 혈압이 높다거나 혹은 당뇨거나 아니면 뭐 신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장기이식 수술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은 이제 거의 즉시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또 방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 중에 이제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비만이신 분들 이런 분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은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에다가 60대 이상보다는 좀 안전하긴 합니다만은 50대들 중에서도 이제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가 혹은 면역계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세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20대, 30대, 40대들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빨리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에 제대로 된 처치를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빨리 확진 판정을 받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해가지고 폐렴이 오면은 확진 받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가지고 병원에서 자칫 잘못하면 인공호흡기까지 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 누가 어떻게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예정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의 이 거리두기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혀 통제가 안 되니까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비수도권인 지역은 기본적으로 3단계의 일부 지역이 4단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수도권이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일부 지역의 4단계는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럴 정도로 지금 전국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4단계가 2주 정도 더 연장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고 예. 이제 오히려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은 4단계에다가 플러스 알파 조치가 더 강력한 조치요. 네, 수도권이나 혹은 비수도권에서 어떤 조치들이 포함이 될지가 오히려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4단계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3단계 그리고 방금 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대구라던가 네. 아니면 부산 경남이라던가 관광지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4단계 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페나 식당 같은 경우에는 1인 취식만 가능하고 2인부터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일시적으로 한다거나 예. 아니면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3단계이지만은 뭐 유흥업소는 영업 정지를 한다던가 이런 조치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거나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든 국면을 또 다시 맞이하겠군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어쨌든 자영업자들은 이미 피해를 많이 보셨지만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손실보상과 관련된 그분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절차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앙대는 2학기에 개학 어떻게 할지 결정 났습니까?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전면 기본적으로는 전면 비대면 수업이고요. 예. 그러니까 전면 온라인 수업이고요. 실습이라든지 이렇게 반드시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이제 인원수만 제한을 걸어넣어서 예, 인원수만 제한을 두고 이제 하는 건데 기본적인 방침은 전면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 교수님도 1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러면? 예, 저는 계속 온라인만. 그러면 줌 앞에서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거예요? 줌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예. 녹화하거나 뭐 녹음하거나 이렇게 네.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작년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대학생이 올해 이제 2학년 됐잖아요. 예. 그 학생들은 거의 캠퍼스에 못 나오겠네요. 얼굴도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다. 얼굴도 모르죠. 예, 얼굴도 모르고. 대학생 친구가 없는. 예, 그다음에 뭐 캠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잠깐 학교를 둘러보고 나서 학교를 나온 적이 없을 겁니다. 그 학생들은. 교수님이나 또 제자들도 서로 이렇게 소통을 모릅니다. 못 하는 거네요. 예, 예. 전혀 그게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초중고등학교도 2학기에 그러면 아직 모르겠네요. 온라인으로. 원래 이제 교육부에서 아시다시피 한 달 또는 2달 전에 교육부에서 2학기에 전면 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상황이 했었죠. 좋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나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교육부에서 8월 중순 이후에 거의 셋째 주 정도 되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발표하겠다. 상황 일단 보고.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통제가 어느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할 거고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기본 기조는 대면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본 기조는 그러는데 대면 수업의 일부는 비대면 수업인데다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경험이 쌓여서 지역 사회의 바이러스 밀도가 좀 높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고 하는 예. 자신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자신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기조는 대면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아주 디테일을 가미해서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에게 그 이제 수업이나 이런 예. 부족에 의한 어떤 학력 격차를 줄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디테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교육부 듭니다. 대책 발표는 8월 중순쯤에 나온대요. 상황 네. 보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대충 가닥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전문가들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걸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수도권을 예를 들면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전면 비대면 수업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4단계로 그러니까 8월 넷째 주부터 등교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수도권 4단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확실하게 대면 수업이 예정되어 있는 그룹은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확실히 대면 수업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이제 다른 학년들이 밀집도를 어떻게 조정을 예.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등교를 할지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 중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봐야 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학부모들은 난리거든요. 막 빨리 컴퓨터 켜.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이 너무 빨라. 빨리 교과서 몇 페이지 펴. 그 이런- 학부모님들을 일반화 시키지 말고요. 제가 그런 거. 최지은 장군의
집에서 이 벌어지는 풍경이죠. 아, 이게 애들 둘을요. 그런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요. 우선 하나는 엄청. 돌봄도 굉장히 문제고요. 네. 돌봄도 굉장히 문제고 또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 외국과 달리 재택근무가 많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경험이 쌓여서 아무래도 기본 기조는 대면 수업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분들 질문 사항 좀 답변을 해주세요. 급성 통풍이 발생했어요. 통풍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이달 20일에 백신 접종 예약이 됐거든요. 백신 접종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통풍하고 기본적으로 통풍하고 이 백신 접종 이후에 어떤 뭐 부작용이라든지 어떤 생기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풍은 기저질환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백신 접종 권해드립니다. 5월 29일에 1차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맞은 49세입니다. 국민비서에서 문자로 2차 접종일이 자동으로 예약이 됐는데 8월 14일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라고 하네요. 40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 안 한다고 들었는데 이거 병원에 가서 백신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이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아니고 화이자나 모더나로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될 분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다가 다시 한번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1차 때 아제 백신 맞았는데 2차에 아제 백신 맞으라는 게 맞는 말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저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경우인데요. 만 51세부터 그러니까 만 50세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게 가능하고요.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도록 지금 원칙이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40대는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더라도 2차 때는 당연히 화이자나 모더나를 교차 접종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예약 시스템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그러면 보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드려야지. 네, 일단은 그 예약되어 있는 병원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병원에서 조치를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제 딸이 나이가 40이고요. 심장 수술을 5번 했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심부전 약도 먹고 있고 뇌신경 약도 복용 중인데 어찌해야 하나요? 불안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백신 맞는 날입니다. 불안한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이라든지 그 이외에 혈관 질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이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두 가지라고 보여요. 하나는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어떤 백신이냐에 따라서 이제 혈전 문제를 걱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보다는 화이자를 맞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는데 심근염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에게 심근염이 생길 연령은 거의 이제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만일에 이분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지금 같은 바이러스 이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위험해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이분은 고위험군이 아니라 완전 초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순식간에 위중증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백신을 안 맞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은 굉장히 강력히 백신 접종이 권고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할 게 아니라 감염을 염려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백신 접종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며느리가 임신 9주차입니다. 백신 맞아야 할런지요? 이제 임신을 하신 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분이 많은데요. 우선 하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임신부에 대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임신부는 아마 상의를 해보시면 임신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접종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당장은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이 이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태아에 대해서 이 백신의 효과가 어떤가 하는 것이 임상시험을 통해서나 그 이후에 어떤 국가에서 리얼월드 즉 실제로 현장에서 백신 접종을 막 하면서 쌓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백신 접종 대상자도 아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서 백신 접종하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강력히 권하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잖아요. 마스크를 굉장히 철저하게 착용하시고 대인 접촉을 극도로 자제하시는 동안 계속
이 임신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신부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지 말아라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네.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그리고 심장 부정맥 환자입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분도 백신 접종을 하셔야 두 분 됩니다. 다? 예, 예. 그렇습니다. 두 분 다 그러는데요. 예. 특히 이제 심장 부정맥이라고 하면 심장에 이제 근육이나 아니면 혈관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부정맥이 생긴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의 가장 고위험군은 심장, 혈관, 당뇨, 비만, 그다음에 호흡기에 있는 기저질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백신 접종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백신 맞고 4시간 지나서 소주 마셨는데 괜찮을까요? 네, 지금까지 멀쩡하면 네, 이제 지금까지 멀쩡하면 괜찮습니다. 예. 아, 진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요즘에는 정 못 참겠으면 그냥 한 잔 정도는 드시라고 그냥 그럽니다. 그리고 백신 맞고 샤워해도 되냐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샤워를 보통 24시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샤워를. 날씨에 이렇게 땀 흘렸는데 안 예, 하는 것도 좋잖아요. 24시간을 안 하는 게 좋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질마다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샤워를 하셔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백신 접종한 부위 있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반창고를 붙여드리기는 하는데 거기에는 가능하면 물이 안 들어가도록 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잠시 후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코로나 힐링 콘서트 8월 첫째 주 목요일 월간 송은예 하는 날입니다. 팝 소프라노 송은예 씨, 바리톤 경지연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